매주 토요일에는 음과 양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 한방 심리학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 나의 마음, 타인의 마음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음향을 통해 가지고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이고요. 혼자일 때와 함께일 때에 대한 거를 주제로 강의하려고 합니다. 네. 네. 우리 아프리카 속담 중에 되게 유명한 속담 있죠. 혼자일 때는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일 때는 보다 멀리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실은 이제 오늘 할 얘기는 그런 주제에 대한 건 아니고요. 사회심리학이라는 분야에 대한 좀 개괄적인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사람들이요.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하고 남들과 같이 있을 때 하는 행동이 많이 달라요. 그쵸? 우리 혼자서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열심히 정성스럽게 요리해가지고 잘 챙겨 드시는 분 계시나요? 대충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대충 꺼내가지고는 그냥 양푼에다가 다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냥 대충 남겨놓은 걸로 이렇게 때우기도 하고 그렇죠. 저희 아내한테도 물어보니까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먹어? 그러면은 강아지 때문에 그냥 서서 싱크대에서 후딱 먹고는 말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다 같이 식사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좀 음식도 만들고 조리도 하고 그 다음에 식탁도 좀 더 신경 쓰고 그렇게 하죠. 어렸을 때 제가 공부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혼자서 공부할 때는 되게 딴짓을 많이 해요. 근데 남들하고 같이 공부하거나 아니면 도서관이나 독서실 같은 데 가서 공부할 때는 그래도 조금 더 많이 집중해서 공부에 좀 더 열중을 하게 되죠. 우리가 길 가다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보면은 그냥 아무 데나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는데 같이 있을 때 그런 행동 잘 안 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혼자 있을 때하고 타인들과 같이 있을 때 하는 행동들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 거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사회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도 있는데요. 이 사회심리학에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 상당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가령 길 가다가 멀쩡하게 이렇게 정장을 잘 차려입은 신사가 갑자기 하늘을 이렇게 딱 쳐다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 뭐 있나? 그러면서 다 쳐다보죠. 이런 실험들도 있고요. 작은 선물을 이렇게 주고 우리 그냥 불쑥 길 가다가 이렇게 누가 나가가지고는 여기다가 좀 서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면은 괜히 싫잖아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는 꽃을 한 송이 나한테 먼저 딱 줘요. 그리고 나서 근데 실은 제가 이런 목적 때문에 좀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럴 때는 성공률이 또 훨씬 높아진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면은 사기 싫었는데 이상하게 한 점 집어먹고 나서 더 사게 되는 것도 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연구한 학문이 이제 사회심리학인데요. 사회심리학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라벨링 효과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낙인 효과라고 좀 부르기도 하고 낙인 효과라는 건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고 라벨링 효과라는 건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라벨링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부터 당신이 우리 대표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내가 무슨 대표야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돼버리고 나면은 뭔가 대표처럼 이제 행동을 하게 되죠.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 말썽꾸러기야 하면은 왠지 아이가 똑바로 잘할 것 같지만은 이상하게 더 말썽을 부리게 돼요. 근데 우리들이 너한테 거는 기대가 되게 크단다, 아이야. 네가 우리 가족의 기대주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 아이는 뭔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더 잘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라벨링 효과라고 그래요. 비슷하게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입니다. 이 조각가가 조각을 되게 잘했대요. 그래서 여인상을 하나 조각을 했는데 자기가 조각한 여인한테 푹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여인이랑 살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아프로디테가 미의 여신이 정말로 이 조각상을 실제 살아있는 여인으로 바꿔줬다는 그런 데서 나온 얘기가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인데요. 피그말리온 효과도 하나의 이제 기대, 우리가 어렸을 때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충족하고자 좀 노력하게 되는 그런 행동들을 이야기를 해요. 한 실험을 했다 그래요. 초등학교 한 평범한 교실, 두 교실을 딱 놓고 그리고 학기 초에 이제 선생님 한 분한테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아이들한테 해주기로 했고요. 또 한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두 반에 크게 차이는 없었어요. 근데 한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맨날 이제 아이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말썽꾸러기들아, 오늘도 말썽 피우기만 해봐, 니네. 니네들이 하는 짓이 맨날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학교에서 너희들이 가장 멋져. 너희들이 우리 학교에서 너희들이 항상 최고야. 오늘도 우리 최고답게 한번 파이팅 해보자. 이런 얘기를 이제 날마다 해주는 거예요.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 그 학급의 성취도를 비교를 해봤는데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났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기대를 해주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유명한 실험 중에 스탠포드 감옥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루어졌던 실험인데 2주 동안 실험을 하기로 계획을 하고 무작위로 대학생들을 뽑았어요. 지원자들을. 해서 대학생들의 절반은 죄수 역할을 시키고요. 대학생들의 절반은 간수 역할을 시켰어요. 자, 그래서 2주 동안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대학생들이, 평범한 대학생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관찰을 해보기로 했는데, 일단은 정말로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처음에 딱 들어가면 감옥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거를 다 세팅을 해놓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첫날에 서로 좀 약간 쭈뼛쭈뼛 하더니, 둘째 날부터 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간수들이 죄수들한테, 죄수 역할을 맡은 학생들한테 자기 말을 안 듣는다면서 이제 체벌을 가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 옷을 벗기고 이렇게 무안을 주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푸시업을 시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한 3, 4일, 5일 정도 지나니까 구타를 만연하게 이제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죄수 역할을 받은 학생들은 트라우마까지 겪었다 그래요. 그래서 2주를 계획한 실험이 1주 만에 중단이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단지 너는 죄수고 너는 간수야 라고 역할만 줬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빠른 시간에 쉽게 바뀌어갔다는 내용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과거부터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상당히 많았어요. 빛의 성질은 입자의 성질을 띠고 있다는 학파들도 있었고요. 아니다, 물결처럼 파동을 친다라는 학파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실험이 고안이 되었습니다. 빛의 광원을 이렇게 구멍이 2개 뚫린 데를 통해 가지고 광원을 쬐는 거예요. 뒤에 스크린에 빛이 어떻게 맺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한 거죠. 만약에 입자라면은요, 요런 데 부딪히면은 다 통과를 못 하겠죠. 구멍만 통과를 해서 아마 그 뒤에 상이 이런 식으로 맺힐 거예요. 만약에 빛이 파동이라 그러면은 파동 치면서 요 구멍에서 또 파동이 치겠죠. 근데 서로 간섭이 돼서 상쇄가 되는 데도 있을 거고요. 서로 증폭이 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아마 모양이 맺힐 겁니다. 자, 근데 실험 결과 카메라를 다 세팅을 해놓고 실험을 해봤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당시에 빛은 입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실험실 불을 다 꺼놓고 퇴근해서 그 다음날 왔는데 실수로 이 광원은 끄지를 않은 거예요. 나머지만 이제 꺼놓고 갔다 왔어요. 그 다음날 출근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상이 이런 식으로 맺혀 있는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제 한 실험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났지를 계속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관찰 카메라, 녹화하려고 그 장면을 찍는 카메라를 켜놓을 때는 빛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자처럼 움직여요. 자, 근데 관찰하는, 녹화하는 카메라를 꺼놨을 때는 빛이 파동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자, 빛도 그래요. 누가 쳐다보고 있으면은 똑바로 하는데요. 누가 안 쳐다보고 있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되게 놀랍죠? 사람도 비슷한 겁니다. 누가 나한테 기대를 품고 나를 관찰해주고 혹은 나를 감시를 해주면은 뭔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을 때는 아주 자유분방하게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울자 개념이라는 거를 주창한 사람이 있는데요. 찰스 쿨리라는 사람인데, 우리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어떤 평가를 받는가를 상상하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듯 자아 개념을 형성해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자, 이 질문에 자신있게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물론 대체적으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요, 나는 누구누구의 엄마고, 나는 누구의 아빠고, 나는 어느 회사의 과장이고, 나는 어느 학교의 선생이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맡은 어떤 역할을 위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나라는 사람이 나 스스로 규정되는 게 아니고요, 타인들하고 관계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 타인들로부터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평가를 받고 있는지가 실은 나라는 사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한 번씩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에 보면은 장발장이 나오죠. 장발장이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배가 고파서 사과를 훔쳐가지고 먹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끌려가죠. 감옥에서 이제 형을 살고는 나왔는데 아직은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에요.
너는 죄수기 때문에 얼마든지 너는 상황이 되면 또 나쁜 짓을 할 거야. 자베르가 계속 감시하면서 쫓아다니죠. 네가 또 언제 나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자, 그 기대에 맞게 열심히 도망도 당기고요. 나쁜 짓도 하다가 어느 날 한 성당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성당에 들어가니까 주교가 전혀 다르게 자기를 대해줍니다. 나의 형제요. 배고픈 나의 형제요. 하면서 저녁을 아주 융성하게 대접을 해주죠. 그리고 아주 포근한 잠자리를 제공을 해요. 하지만 아직 장발장은 믿지 못하죠.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지? 그 환심조차도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언제 나를 잡아가거나 쫓아갈지 몰라 해서 값비싸 보이는 은식기들을 다 훔쳐가지고는 달아납니다. 그러다가 또 붙잡혀가지고는 성당에 끌려오죠. 자, 그때 주교가 전혀 그동안의 사람들하고 다른 프레임을 만들어주죠. 나의 형제여, 왜 이 촛대는 안 가져갔습니까? 하면서 이것도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촛대를 줘요. 그 순간 장발장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주교가 장발장한테 한마디를 더 해줍니다. 이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선물입니다. 당신은 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선에 속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신에게 줄 테니 당신이 앞으로 선한 사람임을 좀 증명해 보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장발장이 그 뒤로 바뀌죠. 자, 누군가가 나를 죄수로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냥 죄수이지만요. 누군가가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당신은 선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줬을 때 사람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자,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혼자 있을 때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타인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존재고요. 타인들이 나에게 어떤 기대를 품는지, 내가 타인들을 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가 서로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요, 내 마음에 되게 안 들어요. 자, 그럼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좀 바꿔주고 싶잖아요. 자, 근데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계속 그 사람을 그런 시선으로만 바라본 건 아닐까? 내가 항상 그 사람한테 그 측면만 이야기를 한 건 아닐까? 그래서 그 사람을 바꾸는 보다 쉬운 방법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움, 그 사람 안에 있는 빛, 그 사람만의 장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계속 그 면만을 바라보기를 선택을 할 때 그 사람은 점점 나와 내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점점 더 바뀌어갈 수 있을 겁니다.